임신한 며느리 주말에 억지로 불러 강제로 김장시킨 미친 시어머니. 구토하고 하혈까지 하는데도 꾀병 피우지 말라는 시모. 싸이다 후려치는 복수. 이번 주말에 집으로 좀 와라. 갓김치랑 파김치 좀 담을 거니까 너도 와서 거들고 이참에 어떻게 양념 만드는지 배우고 해. 올 때 내가 저번에 준 반찬통들 다 가지고 오고. 그거 다 비싼 거야. 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챙겨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께 피해가 갈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나는 애 없고 임신한 채로도 김장을 했었는데 가만 보면 요즘 것들은 나약해 빠졌어. 너 예전에 이랬어 봐라. 말하는 동시에 시엄마한테 욕먹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말에 와. 나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니? 아범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얼른 담고 얼른 갈 생각을 해야지. 임신 대수냐? 입덧이 대수야? 너만 임신했어? 세상 엄마들 다 임신했고 힘든 거 고역스러운 거 참아가며 10달 품고 낳는 게 자식이야. 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수액까지 맞고 왔어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이대로 가다간 위험하다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실까봐 자세히는 말 안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고 싶어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입덧만 하는 거면 갔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애한테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못 갑니다, 어머님. 너 내 말 안 들리냐? 너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지? 비실비실한 게 그러게 잘 좀 챙겨 먹지. 남들 다 하는 임신해놓고 뭘 유난을 떨고 있어. 아무튼 주말에 안 오기만 해봐라. 그날 저녁. 여보, 어머님이 주말에 김치 담근다고 나 오라는데 못 간다고 했거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도 꼭 오라고 하시네. 임신이 대수냐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시네. 아, 뭐?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 진짜 절대 안 돼. 아, 당신 지금 안정 취해야지. 내가 말해볼게. 말 잘해. 또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어머님 나한테 화풀이 하실라. 잠시 후. 여보, 엄마랑 통화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다녀와야겠다. 내가 갓김치랑 파김치 좋아해서 하시는 건데 많이 먹으라고 재료를 너무 많이 사셨나 봐.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야. 가서 무리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다가 와.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당신은 신용만 하고 내가 다 할게. 뭐야, 말 잘해본다고 하더니 결국은 가야 하는 거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도와준다곤 하지만 어머님 성격 알잖아. 당신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텐데 뭘 도와줘. 어차피 희망 없는 얘기 하지도 마. 이러다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그날 같이 병원도 갔으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야? 나 그날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래, 나도 알지. 근데 어쩌겠어. 엄마가 죽어도 혼자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같이 가자. 가서 내가 말할게. 당신 무리 못한다고. 걱정 마. 나 지금 속도 안 좋은데 김치 냄새 맡고 뒤집어질까봐 무섭다 정말.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이런 일 벌이지. 됐어. 그만 말하자.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더 말해 뭐해. 며칠 후. 야, 너는 대체 그럴 거면 뭐하러 왔냐? 와서 내내 변기 붙잡고 토하고 누워서 울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김치 도와주러 오랬지. 꼴값 떨러 오라고 했냐? 나도 임신을 해봤고 내 주위의 산모들 중에서도 너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거사. 쇼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그딴 쇼를 하고 있어. 어머님, 산모도 다 같은 산모가 아니에요. 저처럼 힘든 산모가 있고 어머님처럼 견딜 수 있는 산모가 있는 거죠. 저 정말 제 몸 아픈 건 둘째치고 애한테 피해 갈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픈 거야 어떻게든 견디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저한테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무리하게 시키셨고 저 결국 하혈까지 했죠. 하혈하면서 구토하고 그러다 결국 지쳐서 드러누워 눈물 흘린 건데 그게 꼴값인가요?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 너 둘째는 꿈도 꾸지 마라. 어디 무서워서 임신 또 하겠냐?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네가 쇼하는 걸 모를 줄 알아? 웃기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너는 딱 봐도 임신 핑계로 수작 부리는 게 눈에 훤히 보여. 그러니 괘씸한 거지. 으휴, 나쁜 것.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 뱃속에 남의 자식 있나요? 어머님 손주 있어요, 손주. 병원 가서 진단서라도 떼서 보여드려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아이고,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냐? 내 말은 괜히 쇼하지 말라는 말이야.
너보다 더 극한의 조건에서 애 지켜내고 출산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유독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솔직히 내 눈에 안 웃기겠냐?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다던 애가 방긋방긋 잘만 웃더라. 내 몸 아프고 애가 위험한데 애미가 그렇게 웃을 수 있겠어? 그럼 어머님 앞에서 죽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있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밥맛 떨어지게 왜 죽상하고 있냐고. 저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너 아주 두고 보자. 입덧 그거 금방 지나가니까 입덧 끝나고 보자고. 며칠 후. 여보, 몸 좀 어때? 밥은 먹었어? 똥그리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지. 내가 갈 때 뭐 사갈까? 갑자기 또 왜?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 우리 여보랑 땡그리는 밥을 먹은 건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지. 먹었고 쉬고 있어. 저녁에 뭐 안 사와도 돼. 아니면 당신 먹고 싶은 거 사와서 먹던가. 나는 잘 못 먹는 거 알잖아. 그럼 나도 대충 먹을래. 당신 못 먹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서 맛있는 걸 먹겠어. 근데 여보, 주말에 엄마네 좀 가야겠는데? 또 왜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왜? 김장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이맘때 원래 하는 거잖아. 맞지? 맞긴 한데 여보 내 상태 몰라? 나 김장 못해. 냉장고 문 열고도 구토하는데 김장을 하라니. 진짜 미치겠네. 저번에 어머님이랑 다툰 거 잊었어? 이번에는 김장이면 더 할 텐데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를 아예 벌어뜨릴 작정이니? 당신이 적당히 잘 둘러서 말해봐. 내가 이 상태로 김장을 어떻게 하니? 좀 제발. 나도 그 얘기 했지. 당신 냉장고 냄새도 힘겨워서 토하고 정말 힘들어한다고. 근데 엄마가 이번에는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알았으니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와서 밥 먹고 김치도 챙겨가고 그러래. 김치통 잔뜩 들고 오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해. 우리 위해서 김장도 하는 건데. 그래?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나 절대 이해 못할 것처럼 하시더니 아닌가 보네. 우선 알겠어. 그럼 다녀오자. 갈 때 어머님 옷 좀 사가자. 두꺼운 외투 필요하실 거야.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시지. 사는 김에 그럼 장인 장모님 것도 같이 사자. 그래. 알겠어. 며칠 후. 야, 너 진짜 일부러 그랬지? 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김장하는데 구토를 할 수가 있어? 바닥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너 일부러 김치에 토했지? 말해봐. 그렇게 토해도 어딜 도망가. 이런 망할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속이 너무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강제로 양념 버무리게 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시는데 그럼 어디에 토할까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렇게 부려먹으실 거 이 사람한테는 왜 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김장 중에 거기에 구토를 해버리는 사람이 어딨니? 내가 진짜 황당하고 더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 너 때문에 오늘 김장 다 망했으니 다시 새로 사서 집으로 와. 다시 해야 할 거 아니야. 더러워서 진짜.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어머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입덧 심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요. 그걸 몰라서 정말 이러세요? 그놈의 김치. 저는 잘 먹지도 않으니 먹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사지 멀쩡한 아범이랑 김장을 하시던 김치를 사서 드시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완전 미쳤네. 미쳤어. 너 지금 CM이한테 말하고 있는 거 맞지? 미칠 거면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디서 감히 싹 수 없게. 좋게 말할 때 다시 와서 해. 가만 안 둔다 너. 주말에 다시 준비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그래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입덧 심하고 제가 제어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 별 수 있나요?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럼. 며칠 후. 야! 두 번째 김장까지 이 난리를 해놔? 너 일부러 토했지? 당장 와서 네가 안 치워? 네가 치워놓고 쏙 가버리는 게 어딨니? 더러워서 정말. 어머님이 치우세요. 저 속 안 좋아서 못 가요. 그렇게 제가 입덧 심해서 김장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들어주질 않으세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한 번 이미 토한 걸 봐놓고 또 저를 괴롭히시면 어쩌겠어요. 화장실에 못 가니 거기에 토해야죠. 다음 주에 김장 또 할까요, 어머님? 어쩔까요? 배추 주문해요? 시끄러워! 김장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오지도 마! 너 때문에 버린 배추값이 얼만 줄 알아? 배추가 금값인데 지금 이게 손해가 얼마야? 김장만 3번째 하게 생겼네, 망할 것이. 왜요? 4번 하게 해드려요? 그러게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지. 왜 그렇게 끝까지 매정하셨어요? 그러니 이사단 나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어머님. 제가 달려갈게요. 시모는 지인을 불러 3번째 김장을 했고 드디어 김장은 끝이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토할 것 같아 뛰쳐나가는 저를 붙잡고 강제로 김장 소를 버무리게 하는 시모가 얄미워서 바닥에 구토를 안 한 것은 맞아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이제 입덧을 안 한다며 저를 또 부려먹으려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며 잘 피해 살고 있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이해를 못 해주시는 시모의 모습이 그저 충격적이었고 상처기도 했어요. 가끔 여우같이 꾀를 부리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시골 총구석에 산다고 개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기막힌 신경전. 서울에 사는 거 하나만 믿고 산 거지라 욕한 시어머니. 못 같은 결혼 당장 파혼. 예, 네가 사온 스카프 말이다. 그거 가짜는 아니지? 나 이거 들고 백화점 가도 되는 거냐? 대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거랬니? 아, 네. 어머님 당연히 아니죠.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던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 대학은 갔나 보다. 그나마 지방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취직하고 다행이지. 너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분식집 언제까지 하신다니? 그걸로 겨우 얼마나 번다고 자식 새끼 서울 보내느라 뼈가 빠졌겠네. 결혼할 돈은 있지? 네? 그 정도는 아니세요. 아무튼 네 사정도 대충 들었고 너희가 오래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난 솔직히 놀랐다.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줄 알았거든.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얼마나 다방면으로 재능 있고 능력 있니? 좋은 회사 다니니 비슷한 수준인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더니 네 처지 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할 말이 없네. 아, 어머님,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닌지. 뭘 오해니? 오해는 결혼도 다 끼리끼리 하는 건데 한쪽이 너무 기울면 힘든 거야. 너희들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알잖아. 며느리복이 없는 건지 이게 뭔지 나원 참. 한 번도 부족하고 돈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은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왜긴 왜야. 딱 보면 모르겠냐? 서울도 아니고 어디 지방 총구석에 사는 수준 딱 보면 알지. 서울은 변두리든 뭐든 땅값 비싼 거 몰라?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서울에서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다 얘. 그만큼 여유롭게 살았다는 뜻이야. 서울에서 터잡고 한평생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저희 집도 여유 있어요. 지방에 산다고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죠. 그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네요. 땅 부자도 많고 알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한들 서울 사는 우리 수준을 따라오겠냐 이 말이다. 으휴, 네가 뭘 알아듣겠냐? 뭘 알아듣겠어. 그날 밤. 아무래도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럴 리가. 무슨 반대야 반대는. 잘 끝났잖아. 얼른 상견례나 잡자. 내가 우리 엄마는 잘 알지. 야, 걱정 마. 그래? 아무래도 이상한데. 허락하신 게 맞다는 거지? 며칠 후. 딸,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괜찮은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김서방 어머님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신가 보다. 아마 아빠랑 엄마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똑같이 말했을 거야. 자기 자식 귀하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할 수 없고 우리는 네 선택을 존중할 거야. 결혼은 결국 너희 둘이 하는 거니까. 미안해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험한 말이나 듣고. 아니야 괜찮아. 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내. 아직 제대로 결정난 건 없는데 그렇게 힘 빠져 있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 울지 말고 울면 못난이 되니까 얼른 들어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러는 게 너무 미워. 따지고 보면 그쪽은 서울집이라고 해도 겨우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버는 수익이라고는 꼴랑 동네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며 받는 푼돈이고 계속 저런 식이면 이 결혼 내가 안 해. 엄마 아빠도 참지 마. 얼른 들어와 딸. 마무리는 해야지. 그날 저녁. 예, 너희 부모님 기분 나빠하시니? 내가 워낙 솔직한 사람이라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줄은 몰랐다. 어차피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미치는 결혼이라는 건 꼭 기억해라. 정말 귀하게 키웠다고 우리 아들. 반대할 생각까진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니까 부모님께도 전해줘라. 잠시 후. 오늘 일은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런 마음 먹고 있는지 몰랐어. 부모님까지 모신 자리에서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너무나도 미안해. 사과는 사실 어머님께 들었어야 했어. 물론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오늘 이후 생각이 많아진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해? 뭐가 부족해서?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부모님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런 소리까지 듣고 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다음 날.
아빠, 엄마, 어제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건 대충 눈치를 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실 줄 몰랐어. 그래서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려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부모님인데 그런 취급 받게 하겠어. 나는 절대 못 참아.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렸다. 안 그래도 김서방이 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전화가 왔더라. 진심을 다해 사과도 몇 번이나 했어. 아무래도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 겪으신 고생 때문에 일부러 더 감정적으로 나오신 것 같다고. 원래 그런 분 아니라고 설명했어. 너는 화가 나겠지만 부모인 우리는 그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해. 우리도 너 결혼시키려니 아쉽고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닌데 혼자 계시는 그 집은 오죽하겠어? 본인이 혼자라 주눅 드는 마음에 더 그럴 거야. 큰 결심한 건데 파혼 말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맞춰가봐라. 며칠 후. 예, 혹시 너도 요즘 젊은 여자들처럼 쓸데없이 비싼 곳에서 할 건 아니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어차피 1시간 하고 치울 건데 그런데 돈을 왜 써? 최대한 아껴라. 그래도 손님들 모시는 건데 너무 저렴한 곳에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뭐 호텔 예식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예식 비용은 저희 집에서 다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너희 집은 뭔 돈이 있어서 자꾸 그러니? 시끄럽고 최대한 아끼고 싸게 하라는 말이야. 그리고 드레스 그런 것도 비싼 거 할 필요 없어. 어머님, 아까 밥 먹었던 곳 기억하시죠? 건물이 크고 볼 게 꽤 있다고 하셨던 곳이요. 그 건물 비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옆에 건물도 기억나시죠? 막상 와보시니 서울이랑 별반 다를 것 없었죠. 여기도 결국 다 사람 사는 동네고 지방이라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갑자기 왜 묻니? 아무리 좋아봐야 시골인데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네 논리라면 서울이랑 지방이랑 같다는 소리야? 엄연히 수준이 다른데 너 참 웃긴다. 내가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얘. 말을 해도 참 우스워 죽겠네. 너희 친정 사는 동네가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니? 시골 시세를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야 시골이지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 건물이 몇십억 하거든요. 건물인데 당연히 비싸겠죠? 아니 근데 갑자기 그걸 왜 묻냐고. 무슨 상관인데. 아, 저희 아빠 재산 궁금해하셨잖아요. 그 건물이랑 옆옆에 있던 건물까지 싹 다 저희 아빠 건물이에요. 제가 뭘 딱히 말한 것도 없는데 저를 너무 가난하게 보시고 무시하던데 맞으시죠? 애초에 이런 부유한 집인 걸 아셨다면 제게 하시는 행동이 완전 달라지셨을 텐데 그것도 맞으시죠? 뭐야? 너 사실이니?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건 아니야? 너도 좀 솔직해져 봐라. 우리가 서울 살고 어느 정도 있는 집인 것 같으니 결혼하는 거잖아. 아니요. 서울도 고작 변두리에 살고 계신 거고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재산이라는 거죠? 네.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기 상가 가셔서 물어보세요. 아, 제 이름 말하면 아실 거예요. 너도 참 그렇다. 아이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리고 빚도 있지만 그게 다 재산인 거지 안 그러냐? 결국 내가 오해한 거지. 아이 서로 잘 만났구나. 하긴 우리 아들이 보는 안목이 나쁘지 않으니 잘 결정했을 거라 믿기는 했다만 그러게요. 그랬으면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무시하고 저를 막대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요 어머님 서로 잘 만난 거 아닌데 어쩌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성 바닥인 집에 시집가고 싶진 않거든요. 뭐야? 인성 바닥? 얘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은 가려해야지 아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나저나 시골 바닥에서 두 분이 참 열심히 사셨구나. 대단하시다. 우리 아들이 물어보라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네? 어차피 너희 결혼하면 물려받을 텐데 왜 숨겼니? 얼른 결혼 준비 마무리해야겠다. 그렇지? 앞으로도 이런 거 숨기면 안 돼.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거 숨기고 비비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이건 잔소리 아니고 어른이 해주는 조언이야. 조언. 저 이 결혼 안 할 거니 그럴 필요 없겠네요. 가진 걸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는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랑 가족 안 해요. 당신 아들이 뭐가 잘났어요. 제가 많이 봐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거지. 욕심 부리려면 그딴 집과 결혼하겠어요? 나도 나 싫다는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 안 해요. 그러니 오늘부로 파혼하고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참,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빚만 잔뜩 있으면서 고작 서울 끝자락에 겨우 발붙이고 사는 주제. 누가 누구를 무시하죠? 저는 어머님 무시할 정도니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파혼이 어디 쉽니?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해라. 남편은 저희 집에 몇 번이고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고 뻥 시원하게 차버렸답니다.
시모의 갖은 구박으로 힘겨워하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저를 방치하듯 아 정말 그랬냐는 식으로 대화만 해줄 뿐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해서 시모에게 그런 구박을 받는 거면 속상하고 서운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전개의 흐름이 아닌 일방적인 느낌이 있었고 가난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지레짐작하여 지방을 무시하는 행동과 돈이 없다고 깔보는 그 인성을 보니 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여유 있는 집안이라 이번에 결혼할 때도 이것저것 많은 지원을 해주시려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오히려 그 결혼 자금을 제게 건네주시고는 뭐든 해보라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힘을 내어 새 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 개처럼 부려먹는 시어머니. 일찍 어머니 여인 불쌍한 며느리. 아버지까지 여의고 보험금 받자 남김없이 내놓으란 시모. 개쓰레기 시모 개박살. 예. 너는 파 하나 썰어놓는 것도 못해서 이렇게 아작을 냈냐? 애미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대체 너희 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널 시집 보내다니? 애미가 없으면 애비라도 낳아서 잘 알려주고 있어야지. 답답해서 나원 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칼질이 아직 서툴러서 조금 그렇죠. 연습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잘못 없으세요. 그냥 제가 부족한 거지. 먼저 떠나신 엄마가 무슨 잘못이고 홀로 저 키워주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왜? 내가 너희 부모 욕하니까 기분은 또 더럽냐? 그럼 똑바로 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아범 좀 봐라. 특별히 부족한 게 뭐 있기는 하냐? 눈 씻고 봐도 없지? 그게 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 거다. 내가 애초에 호랩이랑 사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네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냐? 어머님,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 거 핀잔 주셔도 괜찮아요. 그건 정말 제가 부족한 거니까요. 제가 꼭 노력을 할게요. 다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여의고 아직도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인데 그걸 자꾸 건들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주둥이만 살아서는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네 사정까지 생각해줘야 하니? 며느리라고 시집을 왔는데 똑바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2번, 3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열받지 않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알아서 잘한다더라. 그뿐이냐? 용돈도 턱턱 찔러준다는데 넌 그런 것도 없잖니. 애가 모자란 거 투성이인데 센스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 생각을 좀 해봐.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네,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너 음식을 배우던가 좀 해야겠더라. 아범 볼 때마다 살 빠지는 게 집밥 하나를 제대로 못 해먹여서 그 꼴나게 만드는 게냐? 아휴, 답답해라. 너랑 얘기하다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다 그냥. 반찬이라고 다 반찬이 아닌 거야. 영양 밸런스도 딱딱 맞춰서 내놓고 찌개국 같은 것도 반찬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듣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볼게요. 어머님 따라가려면 아직 너무 멀었죠. 제가 참 부족하죠, 어머님.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 아무튼 간에 내가 말한 것들 똑바로 지키도록 해. 자꾸 이런 식이면 너 살림 좀 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려니까. 피차일방 서로 그건 불편하니 네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여보, 당신 혹시 내가 해주는 밥 너무 맛이 없어?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응? 아니?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나 밥 2공기씩 먹고 그렇잖아. 잘 알면서 왜? 무슨 일 있었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머님께 한 소리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음식을 못해서 당신이 정말 살이 빠지는 건가 싶더라고. 생각해보니 요즘 자주 아프기도 했잖아. 그게 정말 내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휴, 또 엄마가 뭐라고 한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러네. 엄마는 당신한테 괜히 그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분명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설마 또 장모님 장인어른 헌당까지 한 거 아니지? 응? 뭐 매번 그러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셨지. 근데 그냥 내가 정말 부족한 거면 노력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당신이 나 자꾸 감싸기만 하면 내가 발전이 없잖아. 그럼 어머님이랑 사이도 회복할 수 없고. 여보, 나 당신 감싸주는 거 아니고 정말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당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내 말 믿어. 진심이야. 그리고 어머니랑은 내가 알아서 따로 말할 테니까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아니야. 괜히 또 따로 말해서 문제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어머님 노하신다. 아니야. 참을 만큼 참았고 내가 당신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이런 걸 참고 넘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 당신도 힘들잖아. 나도 미안하고. 에이, 내가 참으면 그만인데 뭘. 괜히 사이 벌어질까봐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봐 무섭기도 하고. 걱정 마. 나 믿어. 알겠지? 다음 날. 너 감히 천륜 사이를 끊으려고 해? 네가 애미가 없으니 우리 아범도 그렇게 만들 셈이냐? 대체 뭐라고 칭얼거렸길래 아범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너 건들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야? 내가 너 때문에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어디서 감히 남편을 치마폭에 넣어두려고 하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범에게 좋은 뜻으로 제가 발전하고 싶어서 음식 정말 부족한 건지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거고 아범도 눈치가 있으니 어머님과 뭔가가 있었구나 싶었던 거죠. 제가 늘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수긍하고 고치려 노력했는데요.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네요. 저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어머님. 여기서 더 바뀔 건 없고 이 모습 자체가 저예요. 이게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여지껏 네 모습 숨기고 있었던 거지? 이제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다 아주.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너는 고작 몇 년 같이 산 와이프지만 나는 아범을 낳아 길러준 애미야.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거라고. 알아들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전 아범과 어머님 사이 끊을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원치도 않아요. 아범이 그렇게 말해서 속이 상하신 거면 아범이랑 대화를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 앞으로 이런 연락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께 이런 말 들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이런 싹수 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누구 앞이라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 어머님. 쉬세요. 야!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너희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내기는 고작 입단계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내 속을 아주 수천 번 상하게 하고 있네. 며칠 후. 여보, 뭐 좀 먹은 거지?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 갈 때 뭐 좀 사갈까? 아니야, 여보. 한동안 정신 못 차리는 나 대신해서 고생 많았어. 나 이제 아버지 가슴에 잘 묻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아볼게.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엄마처럼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정말 3개월 정도를 정신 못 차리고 산 것 같은데 묵묵히 지켜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여보. 당연한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언제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여보.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도와줄게. 아니, 곁에서 함께 해줄게. 알겠지? 고마워, 여보야. 여보 덕에 힘이 나네. 다음 날. 얘, 너는 아직도 애비 보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집구석에 박혀서 그러고 살 건데? 아니요, 어머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간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내가 아주 속이 답답하다 못해 터질 것 같더라, 이거 다. 그나저나 너도 팔자 한번 더럽게 세다잉? 애미도 보내고 애비까지 보내버리는 것 봐. 이러다가 우리 아범도 잡아먹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부정탈 수 있으니 사주 좀 보러 가야겠다. 이래서 옛 어르신들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이상하게 너가 시집 온 이후로 재수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아, 네. 그럼 사주 보세요. 보시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하네요.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시애미한테 비꼬는 거냐 지금? 아참, 그리고 너 이번에 너희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꽤 받았지? 네? 그걸 왜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기는. 그렇게 돈이 생겼으면 아범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사. 이런 것도 내가 말해줘야 해? 언제까지 회사 다니면서 살아? 지 사업 딱 해서 살아야 서로 좋지. 우리 아범은 너한테 아주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너는 왜 그에 대한 보답이 없냐? 투자 좀 해줘라. 아범 사업하게. 그리고 나는 돈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줘. 이번에 집 이곳저곳 손볼 것이 많았거든. 제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꼭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범 통해서 들었지. 아범이 사업하고 싶은데 너한테 말하기 좀 그렇다고 나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하더라. 네가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그래. 그날 저녁.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탐났니? 그래? 당신 사업자금으로 쓰기 딱 좋겠다 싶었니? 몇 개월간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막말로 부모 여의고 사는 애들이 당신 하나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근데 뭘 그렇게까지 유난 떨고 있어. 적당히 좀 해. 그리고 이미 돌아가시고 받은 돈인데 안 쓸 거야? 어차피 쓸 돈이니까 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더 불리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사업자금 그거 몇 번이고 해줄 수 있지. 근데 잘못이 뭔 줄 모르지. 당신은 내 앞에서 보인 모습이랑 어머님 앞에서 모습이 달랐다는 거야.
결국 다른 속셈을 품고 당신 엄마랑 짜고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게 잘못인 거라고. 뭐? 당신 엄마라고 있냐 지금? 말 가려가면서 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시집살이 다 버티면서 살았던 거 알지? 근데 당신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 더 살 필요도 없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당신 인성 제대로 봤으니 됐어. 이혼해 그냥. 뭐야? 당신 정말 돌았니?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몇 년 후. 대체 왜 자꾸 전화하세요? 이혼한 지가 2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볼일이 있다고 아직도 괴롭히냐고요? 그런 거 아니다. 괴롭히려고 연락한 거 정말로 아니다. 얘야, 내가 참 모지럽고 나빴다. 내가 죄인이니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아범 좀 살려다오. 다시 돌아와다오. 부탁하마. 더는 그쪽들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 이런 연락도 하지 마세요. 불쾌하고 소름 끼쳐요. 아시겠어요? 이혼할 당시에는 오히려 억울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곳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그 자체만으로 행복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뿐 아니라 직접 찾아까지 온 시모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확 뿌려주고 나니 저도 모르게 묵혀있던 감정들이 있었던 건지 속이 다 시원해졌네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걸로 속눈썹 연장샵 하나를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 제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으며 그렇게 살고 있네요.